음... 제넥신도 마찬가지예요. 제넥신도 일전에 먹고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다시 안 들어갔죠. 지금 코모땡 관련주들이 희마리가 다 없어요. 다. 다 그냥 다 없다고 하면 돼요. 제약바이오 섹터 대부분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 진단키트부터 싸그리 묶어가지고 다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차트 보고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이런 거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넥시는 241선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추세 한번 전환하나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빠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481선? 그래 여기까지 오면 한번 살만하겠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추매나 신규 진입 절대 안 좋고요. 그러면은 인지해야죠. 내가 신규 진입할 거면 얘는 241선 위에 있을 때는 신규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건부죠. 1번 241선 위로 왔을 때 신규 진입하든가 481선 왔을 때 신규 진입하든가. 그렇단 소리는 추매도 똑같아요. 241선 위로 왔을 때 추매를 하든가 481선 왔을 때 추매를 하든가.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241선 와갖고 추매할 바에 지금 사서 이 위로 올라오면 좋은 건데 지금 사야지 왜 241선 위에서 추매를 해요? 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기회비용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41선 위로 올라갈 줄 알고 추매했는데 481선 만나러 가면 여기서 또 과비중 추매했다가 또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깨지면 그때는 지옥이에요. 할 게 없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241선 위로 올라가서 얘가 이 자리 막 횡보하고 있는 거 보고 그러면 추세를 좀 전환했나 보다 라는 확신이 들 때 추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 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계속 방치해요 그냥? 그냥 방치하고 481선이나 241선 위로 올라갈 때까지 그냥 방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얘 자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이거 추매할 돈으로 차라리 다른 종목 사갖고 조금씩 수익 보는 걸로 제넥신을 한 주 두 주 천천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한 주 두 주 정리하다 보니까 241선 위로 올라왔네? 그러면 그때 내가 좀 정리한 물량 추세 전환했으니까 다시 들어가자 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나 다른 종목 갖고 수익금 가지고 털어낸 거기 때문에 제넥신으로 손실 본 게 아니에요. 제넥신으로 손실 받겠지만 내 계좌는 손실을 본 게 아니죠. 수익금 갖고 털어낸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추매나 신규 진입, 내가 물린 악성 종목 같은 경우는 마냥 방치하는 것도 안 돼요. 방치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꼭 손절하거나 추매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수익금 가지고 손절을 하세요. 방치하지 말고. 동방의 하반기에 있긴 한데 신규 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방 같은 경우는 제가 왠지 찬주님은 닉네임이 아직지 않은 걸로 보아. 체험방이나 가족방에 안 계신 분 같은데 동방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월요일 날 말을 했고요. 동방은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할로 팔다가 이제 한 10주쯤 남았겠지. 한 20주 남았을라나. 이제 그렇게 좀 분할로 팔고 계실 거고, 저는 신규 진입 동방이나 KCTC, KTH, 알루이스, 다날 이런 종목들 어떤 식으로 내일 추격 매수하면 좋을지 앞부분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앞부분으로 땡겨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꽤나 길게 설명했습니다. 체스님,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도 갭자리 있으면 다 메꾸나요? 네, 거의 한 90% 이상 메꿉니다. 안 메꾸는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메꿉니다 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메꿔요. 기간의 차이지. 그러면 어쨌든 주식은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조심해야죠. 높은 확률로 메꿀 테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위에 갭자리가 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코스닥이 이 윗갭자리 메꿨으면 막 하루하루 불안했을 거야. 빠질 때마다 막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날에 만들어 놓은 갭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빠지더라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대신 현금 비중을 그러니까 빠지면 어차피 이 자리 메꿀 테니까 현금 비중 잘 사용해가지고 지수가 여기까지 심지어 빠진다 한들 어차피 여기 한 번은 갈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윗갭자리를 메꾸면, 반대로 말하면 윗갭자리를 메꾸면 이제부터는 더 가지아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죠. 50% 이상으로.
그래서 이 갭자리 메꿨을 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규 진입을 할 게 아니라 이 갭자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코스닥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현금을 약수익이나 보합이나 약손실이어도 털어내면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으로 맞춰 놓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뭐 현금 비중 100% 만드세요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찍고 위로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치만 이 갭자리를 찍고 아래로 빠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린 구간이 코스닥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가까이 오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좀 털어내서 현금 비중 맞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못된 갭자리 이날은 좀 되게 근데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랬어요. 이날의 갭자리가 사실 저 이거 만들어졌을 때 진짜 최악이다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뜨지 말고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원래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문가들도 지금이 되게 특수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금리를 시장 경제가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해서 사람들한테 돈도 싸게 빌려주고 힘들죠. 뭐 재난지원금도 주고 돈도 뿌리고 그런 식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게 되고 나라에서 돈도 주고 자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게 된 거고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우글우글 몰려 들어온 거예요.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또 부동산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심해졌고 하니까 만만한 투자처가 없는 거죠. 은행에 돈 넣어봐야 예금 이자도 안 주고 돈 싸게 빌릴 수 있는데 뭐 할 거 없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그 많은 돈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자, 보통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 시장은 어떠한 폭락장이든 이런 식으로 V자, W자 패턴을 그으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장이 되게 특수했던 거예요. 아래 갭자리를 이렇게 두 개나 만들어 놓고 쌍바닥을 안 긋고 위로 그냥 올렸단 말이죠. 과거 폭락장들을 쭉 보면은 어딨냐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자, 2008년 뭐 이때만 보더라도 자, 일봉 차트는 아니지만 주봉 차트예요.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올라갔어요. 이게 여느 폭락장에서 이게 다 나와요. 이런 현상이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거의 쌍바닥은 다지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시장은 지금 주식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무섭긴 합니다. 근데 사실 코스피가 언제 있더라? 이때인가? 2016년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시장이 폭락하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여기 이날 갭자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실갭자리이긴 한데 이거 메꿀라나? 근데 안 메꾸고 잘 가더라고요. 뭐 2000 계속 가더니 이게 결국에는 코모땡 때 이 자리를 찍더라고요. 당시에 2500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였는데 1800까지 올까? 이 자리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올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까지 결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중무역 전쟁이었을 거예요. 맞나? 이게 미중무역 전쟁이었나? 요날의 갭자리도 사실 이렇게 가다가 결국 메꿨죠. 그러니까 보통 주가는 이렇게 쌍바닥을 그으면서 가는데 지금 그 자리를 안 메꾸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만약에 빠지려고 맘먹으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건 인지하셔야 돼요. 아유,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불안해. 뭔가 무서워. 항상 그래서 요즘 시장이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
이 유동성의 끝은 뭘까? 갭이 메꿔지는 원리?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갭이 뜬다라는 건 지수 말고 그냥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올라가겠죠? 사실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라는 거는 주관적이잖아요. 뭐 재무제표를 봤더니 뭐 나중에 미래에 잘 될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 주관적인 관점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객관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3조짜리 기업이다.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3조니까 3조 정도 하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뉴스 하나 가지고 다음날 얘가 막 상한가를 가요.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야. 일단 기대감 가지고 하루아침 사이에 회사 가치가 30%가 올라간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고 올라간 거가 다시 자리잡기 찾으려고 내려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비이상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갭을 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갭을 안 메꾸기 위해서는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고 현실만 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언가가 계속 등장을 해야 돼요. 이 호재가 끝났다, 결과 나왔다, 보통 결과 나오면 빠집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코모땡, 뭐 치료제 뭐 나오면은 뭐 승인 나면 대박이다 어쩌다 해도 결국 결과 나오고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승인 난 것 다음에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줘야지만 그 갭자리를 안 메꾸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식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비이상적으로 올라간 현상을 바로잡는 것, 그게 갭 메꾸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뭐 차트가 이렇게 구멍 숭숭 뚫려 있으니까 안 예쁘다고 메꾸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동방 볼까요? 지금 얘는 내일 일단 올라가겠죠. 시장에 관심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고 거래량도 미쳤어요. 가겠죠. 어디까지 더 갈지 몰라요. 전고점 뚫고 월봉상 뚫고 전고점 우습게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10,000원 뭐 그냥 우습게 돌파하고 전고점 위에 매물대 하나도 없으니까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동방이 쿠팡하고 뭐 얼만큼 관련이 있어요? 뭐 쿠팡 지분을 갖고 있나 동방이? 그건 아닙니다. 그냥 쿠팡 상장한다고 하는데 관련주 뭐 있냐? 하다가 동방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지금 그 기업 가치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팡팡 늘어나고 있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얘가 어디까지 더 가고 왠지 전고점은 뚫어줄 것 같은데 이건 뚫어줄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엔 동방도 시간이 지나면 이 아랫갭자리를 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장기 투자로 뭐 나스닥 상장되면은 뭐 쿠팡의 가치가 얼마가 된다더라. 그럼 쿠팡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뭐 동방도 거기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막 30만 원 간다. 쿠팡하고 동방하고 뭐 지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연관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이런 거는 진짜 100% 단타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반 도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분할 매도로 자기 그릇만큼 챙겨가는 구간인 거지. 주식으로 막 1000%, 2000% 막 이렇게 먹자 하면은 결국 다 뱉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뭐 있나?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뭐 좋게 보는데 현대로템 아직 갭자리 안 메꾸지 않았나? 메꿨나? 아 현대로템 메꿨구나. 아깝. 현대로템도 이거 갭자리 보고 막 사도 된다고 했는데 현대로템도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좋은 회사다 보니까 이것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좋죠. 근데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있나 싶네요. 지금 굳이 이런 거는 갭 떨어지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사서 모으시면 돼요. 갭 떨어졌어. 사요 일단. 더 빠졌어요. 더 사요 그냥. 그리고 메꾸면 나와요 그냥. 갭 떨어졌어요. 사요. 메꾸면 나와요. 그냥 이렇게 놀면 돼요. 이런 종목.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